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발자국을 긋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세상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제일 높고 귀하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났어. 예. 물론 이건 상징적 얘기겠죠. 예.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제일 높고 귀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한자말로 표현하죠. 요 말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한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세 가지 말 중에 어디다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른데 특히 이 한국 불교에서는 이 세 번째 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참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오늘보다 자꾸 내일, 미래, 아니면 죽고 나면 이런 생각으로 자꾸 기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지 말자 이런 뜻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극락에 태어나겠다 했댔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 다시 안 태어나겠다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 하면, 그걸 깊게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 연소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자취를 해봤는데, 그때는 요즘보다는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석유 골로 있죠. 그걸 했는데, 그 옛날이니까, 석유 골로도 뭐 시원찮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거름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약간 잘못 맞추면 거름하고 뭐 콧구멍도 시커멓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걸 완전 연소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 연소를 하면, 완전히 타면, 그러면, 거름이 안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일 뭐가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오늘 올인 몰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내일 하면 또 되니까. 오늘 이 삶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내일 할 게 없고 오늘 다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제 7강으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으면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지혜의 발견 시간이니까 이게 지금 메뚜기 유치원이 아니죠, 지금. 예. 여기 메뚜기 유치원 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예. 여기 메뚜기 유치원 선생이라면 여러분 어린이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배웁니다. 그 말하고는 이건 반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수준 가지고 저한테 시비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메뚜기 유치원 선생이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배우는 상황에서는 질문을 되도록 많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걸 자꾸 물어야 되겠죠.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여기 있는 여러분 정도의 수준만 돼도 이제 그 다음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연륜 자체가. 예, 연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예. 질문으로 가득 차 있으면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이게 질문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질문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질문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야 이러면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하고 나는 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보따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하려 하면 1년 있다가 질문해라 이랬습니다. 아니 질문하면 금방 다 가르쳐줘야지. 뭐 모른다 하면 되는 거 알면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안 가르쳐주고 1년 뒤에 질문해라. 그럼 그때 해주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또 덧붙였습니다. 1년 동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라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떨치란 말 알겠죠? 다 떨쳐내라. 다 털어내라. 뭘 집착하거나 이래 매달려 있지 말고 다 떨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정도 되면 쉽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1년 기다려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버려라. 떨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부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막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학자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보통 그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옆집에 사는 그런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 그런 아저씨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실력 있는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 제자 한 사람은 막 웃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좀 당황하고 당혹스럽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웃냐. 부처님이 한 말도 뭐, 그렇게, 영 뭐 이상한 말은 또 아니죠. 뭐, 1년 뒤에 기다리면 그럴 수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 웃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제자가 왜 저래 웃습니까? 이게 뭐 웃을 일이라고 웃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왜 지금 웃어? 부처님이 1년 기다리라 했는 거 그렇게 웃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웃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전에 당신처럼 똑같이 부처님한테 당했대요. 나도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하니까 1년 기다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기다렸는데 1년 기다렸는데 1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질문이 다 저절로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풀렸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1년 지나고 나 그 사이에.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똑같은 수법으로 그러고 있죠. 자기한테 한 그 수법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학자는 이 말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있죠? 그래 부처님께서 그게 내가 하는 그 방식이다. 이게 내 방식이라고. 부처님 방식이다. 그래서 그대가 그 궁금한 것을 지금 묻지 말고 1년 뒤에 질문해라. 그럼 그때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근데 1년 뒤에 혹시 질문할 필요가 없다면 또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가야 되죠. 그래야 다음 얘기 결론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제자가 1년 뒤에 부처님을 또 한테 다가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니 당신 1년 전에 나한테 질문하려고 한 거 이제 1년 됐는데 아직도 궁금하면 질문해봐라 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제 속에 있던 모든 질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은 의문도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게 참 고수들 얘기입니다. 네, 고수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마귀 유치원에 질문하는 얘기를 갖다 대지 마세요. 그걸 자꾸 착각을 하면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림새는 사마귀 유치원 선생님과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뱉고 있는 이 말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에는 그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질문하는 거 보면, 아, 나 이뻐 이라고 그 답은 뭘 듣고 싶어요? 이쁘다 말하는 게 듣고 싶어요. 그죠? 응? 우리 점심이라면 뭐예요? 점심 하자는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자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거의 대부분 말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 속에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는 애가 학교에 돌아오면 애 표정을 보고 제가 배가 고픈지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용돈 달라 하는지 엄마가 눈치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은 서방님 오빠가 회사에 들어오면 법원대는 보면 뭘 감추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 어제 친구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건 아니야. 그 친구 장례식은 저희 얼마 전에 갔다 왔어. 그죠? 내가 옛날에 젊은 날에 고등학교 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아이들한테 용기나 막 이런 강하게 가르친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학기 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앞으로 나한테 어디 아프다고 조퇴해달라는 건 안 된다. 아픈 놈은 학교 오지 마라. 병원에 가라, 이 자식아. 학교에 왜 오냐, 이 아픈 놈이.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너희 아픈 거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도 없고, 나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아는 바도 없고, 나는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병원을 바로 가라. 아픈 놈이 학교에 왜 오냐, 임마. 오지 마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희 같은 젊은 놈들이 학교에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올 정도가 되면, 덜것에 실려왔다면 모르지만 그 정도가 되면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 따위 가지고 조퇴하는 놈은 안 된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는 아프다고 조퇴하는 거는 1년 동안 절대 안 된다. 바로 그냥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당황하니까 애들 겁나요. 선생님이 겁나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 보면 서로 조퇴를 해야 할 일이 애들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누가 돌아가셨다 해야 되겠죠. 조퇴하려면 한 번은 할아버지가 한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할머니가 한번 돌아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이 선생님도 만만치 않으니까, 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천상 이번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 어떤 애들은 1년에 같은 할아버지가 3번씩 죽고 이래.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 속에 대부분은 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답이 들어있고, 대부분 질문들은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저절로 다 답이 풀릴 질문들이 대부분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질문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네,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잔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하면 이 잔이 평평한데 똑바로 놔야 되죠. 이 잔을 비스듬하게 담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뭘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세가 똑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세 속에는 상대를 떠보려고, 내가 처음 강의하러 가면 학생 중에 시험 방지 넘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 내가 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떠보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그 답변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 혼을 내줘야 되죠. 왜 혼을 내줘야 돼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안 돼요. 싹소가 틀렸어 그런 애들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그러면 질문이 참 중요한데, 질문이, 자,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로 유명한 실력 있는 제자 중에 제자가 사리자라는 제자입니다. 이분은 부처님한테 입문할 때, 투항할 때, 그때 이미 제자가 500명, 1000명, 이렇게 이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일수록 궁금한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어디도 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요게 뭘 사면서 요게 풀무원 거냐, 어디 거냐, 막 따지 안 따져요. 따지죠. 유기농인지 무기농인지 막 따져요. 나는 먹기 전에 그런 일 보면 골기가 아파. 네, 그걸 따져요. 너무 많이 따져. 이거 좀 유식하게 말하면 재수없어. 맛있게 먹으면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설프변에 배운 이 인류대학 나온 가정가 나온 언니들이 애를 낳으면 애 우유를 먹일 때 어떡하? 애가 지금 배가 고파 자지러져요. 근데 아직 우유 먹을 시간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이런 맹한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애를 이거 똑바로 못 키워. 그거 한숨만 틀리면 딴 거 제대로 어떻게 하겠어. 이거 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그래요. 빌헬름 라이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학파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최대의 적은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시라고요. 이 맹한 엄마가 애를 망치는 거예요.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하는 건 고마운데, 옷 사주고 그건 고마운데,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고 가르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어설픈 신념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애를 또라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또 나 괜히 욕먹겠죠. 내가 걸면 안 하고 욕먹는 거랑 두려워해요, 제가. 빌헬름 라이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분 전격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번역된 책도 우리나라 번역된 여러 권 있어요. 어머니의 최대의 적은, 어린이의 최대의 적은 어머니다. 이거 놀랍죠? 그런 거 보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질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단순한 호기심만 가지고 하는 질문은 사막의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 하는 거고, 호기심 모르는 거, 그런 걸 하는 건데, 진리나 지혜나 깨달음이나 이런 높은 수준의 경제가 되면 대부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제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게 다 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리불 같은 사람도 부처님께 처음 입문하기 직전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보니까 사리불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니까 나도 실력이 빵빵한데 하고 상대방 실력을 보면 시원찮거나 믿음지 않은 부분이 들어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사리불이. 입문하기 전까지, 꼬랑지 딱 내리기 전까지 수많은 질문을 부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입문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젊은 날에 함석헌 선생님, 저기 계시는 저 선생님입니다. 저기 수염이 하얀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저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 누가 추천했냐면 뭐 돈 주고 막 이렇게 사람 사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분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퀘이크라고 있는데 퀘이크라는 그 단체가 또 노벨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저분을 2번 추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근데 저분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정희 독재 정권하고 싸우던 일을 했기 때문에 박 정권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의 한 줄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나의 스승인데 저 선생님한테 제가 2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고 빵빵하고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강의하고 나면 가고 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 한 얘기를 토론하고 합니다. 선생님 10가지 얘기했으면 5가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나하고 다르고 이런 게 있겠죠. 왜냐면 이쪽 실력, 이쪽 배우는 사람들도 교수고 박사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는 어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저 선생님께서 이 몇 가지 얘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야. 저 선생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내가 몰라 그러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저 선생님이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더 많은 경륜이 있고 하니까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믿고 주는 대로 받아오면 돼요, 안 돼요?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자세로 공부했습니다. 20년 동안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 집에 그 사람들 집에 가면 함석헌 선생님의 보따리가 요런 보따리가 자기 서재에 한 5개나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연구실에 오면 함석헌 보따리가 그 연구실에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 왜? 20년 동안 모조리 다 받아왔으니까. 누가 이기게? 내가 이기죠. 훨씬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되니까 내가 함석헌 선생 전문가가 돼야 안 돼요. 함석헌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젊은 날에 만나야 할 시인 함석헌 같은 선생님이죠.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 저자가 이 오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년 동안 선생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시인의 측면, 시인 함석헌을 조명한 최초의 책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거 내가 따지고 시비하고 의심했더라면 이런 전문가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된다. 여러분이 배우려면 따지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따지고 의심하는 건 사막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 저 선생님을
공부를 해서 나의 정신적 스승이 하니까 이 무대 디자인하는 유명한 그 조은별 스님께서 저 스님 사진을 여기다 걸어놓은 겁니다. 예. 나는 스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젊은 날에 저 스님을 만날 무렵을 전후해서 한글 타자기를 만난 공병호 박사를 만났다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공 박사 밑에서 일을 했는데 뭘 따지지 않고 아까와 똑같이 또 시킨 대로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공병호 타자기 주식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또 2년 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따지는 애들 많죠? 연봉이 얼마인데요? 휴가는 며칠입니까? 야근 수당은 따로 줍니까? 연수는 1년에 몇 번 갑니까? 따지지 안 따져요. 따진다고. 따지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있으면 애를 똑바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바보하면 안 돼요. 멍청해가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따지는 것만 여러분이 뭐 더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다고 안 주고 싶어. 네. 나는 식당 가는 데마다 인기가 좋다 했잖아요. 불평 안 하고 맛있게 잘 먹으니까 아줌마 자꾸 더 줘요. 그 얻어먹는 비결이라고요.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지가 이 거지는 달러와 달러, 미국 돈 달러, 센트를 구별할 줄 모르는 거지입니다. 센트밖에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원짜리 동전밖에 몰라요. 예.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거 훨씬 큰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놀랍죠. 그래도 좀 놀라울 뿐 아니라 재밌죠. 그래서 진짜나 가짜나 하고 돌 줘보는 거예요, 진짜. 돌 탁 줘보면 10원짜리를 안 받아요. 이건 돈 아니라고. 참 너무 재밌죠. 그래서 진짜 가짜 또 그래도 궁금하니까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테스트 해봐요. 진짜로 몰라요.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20년간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예리한 오빠가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거지하고 저기 아무래도 좀 수상해. 약간. 그래서 밥을 물으면 밥을 잘 찾아주겠어요? 안 찾아주겠어요? 좀 친해야 되겠죠. 그래야 속의 말을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친하려고. 그래서 뭘 이따가 뭐 주스도 사주고 뭐 안부도 묻고 뜸을 좀 내려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난 어느 날 거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달러하고 센트하고 구별할 줄 몰라? 몰라요. 물었습니다. 그래, 이 거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미쳤다고 인마 내가 그걸 모르겠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 모르는 척 하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내가 이거 모르는 것처럼 해야 계속 장사가 되지 않냐.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그래서 공병호 박사님 만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안 따지고 시키는데 내일 일요일이에요. 공 박사님 저보고 이래 송선생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같이 와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뭐 데이터 안 하나 어떤 데가 여기 보면서 아니라니까. 나한테 뭐 일 시키려고. 그 말이잖아요. 내가 눈치가 굳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아무도 없으면 해야 돼. 이왕 주려면 그냥 깔끔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박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한 11시까지 나와서 같이 좀 작업 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란다. 그럼 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 있으면 가르쳐주지 이런 걸 가르쳐줘요. 책만 공부가 죽은 지식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했으니까 공부하는 저를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 딴 놈 따지죠. 아니 이러면 내가 싫어. 아니 내가 지금 뭐 집사람 어디 가야 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만이잖아요. 한 번도 안 그래서. 나는 이러면 매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공휴일 내일 또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송선생님 공휴일은 어디 등산이라도 가요? 이러고 물어봐요. 가요 그래요. 그럼 뭐 해요? 안 가요 그래요. 그지? 이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안 좋아했어요. 오 좋아하니까 2년 만에 내가 사장이 됐어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이거 참 신나는 일 아니요? 이거 내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얼핏 보면 바보 같은데. 이런 일하고 바보 같잖아요. 아니, 사장이 됐어. 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병호 박사의 모든 것을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댐비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병호 전문가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쓴 공병호 자서에서 제일 유명한 책. 전이 위인전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거 내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이거 여기 사진이 없는데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이러면 공병호 전문가 맞아요. 앞으로 이 책을 이번에 나가는 책을 더 쓸 게 많다고요. 아까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자꾸 했다라면 뭐 대지도 않은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뭐 시비하고 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끝 2박 3일에도 끝이 없는데 하나만 더. 저는 나의 정신적이나 역사적인 것은 저 선생님, 함성 선생님 배웠고 내 삶이나 과학적인 이런 공박 선생님 배웠고 부처님이나 부탁, 경전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 선생님입니다. 인도의 라드니시라고 제 오른쪽에 있고 수염 있고 저 선생님. 저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 나는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아슈람에 가서 뵙고 산리라서 그 법명도 받아가고 한 사람이 한국에 많습니다. 저분은 살아계실 때 영어로 된 책과 힌두어로 된 책이 한 700권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저분한테 금강경기, 반야시경경, 사시장경경, 법부경경 뭐 이런 경전을 저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배웠으니까 저도 주스 들은 게 많겠죠. 주스 들은 게 많은 게 아니고 뭐 떨어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분이 나는 영어는 까막눈이라서 원서는 한 번도 읽을 수 없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한 300여 권 됩니다. 700권 중에 300여 권이 번역됐습니다. 번역된 그 중에는 중복 출판도 있고 완벽하지 않고 초역한 책도 있고 대충 약 300권 됩니다. 제가 300권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럼 또 박사가 돼야 안 돼요.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이것도 제가 쓴 책인데 젊은 날에 만나야 할 영적 소설 아저씨라고 이거 제가 쓴 이분에 대한 최초 우리나라 해설을 씁니다. 인문술. 이거 제 사진입니다. 젊은 날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잔머리를 질문하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습자지처럼 물을 흠뻑 적시잖아요. 받아들이니까 결국 내가 이겨요. 다 저렇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따지려고 뭘 의심하고 뭐 지도 않은 척 하려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에만 들더라도 이거 따지면 안 되겠구나. 질문도 어설프게 해서가 될 일이 아니구나. 한 박자 늦추라 이 말입니다. 궁금하다고 바로 질문하는 게 그 바보들이 안 돼요.
제가 들어 사석에서 요즘도 뭐 요번에 사람들 저를 만나고 밥도 먹고 술판에도 들어 끼고 하는데 초장에 서로 끼면 눈치가 굉장히 예민하고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딱 차림새나 말 한마디 봐도 저게 구급인지 구단인지 보면 차이가 그러면 여러분 어딜 봐도 지나가는 일 봐도 제가 지금 어느 물에서 노는지 차림새를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시금방지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시금방지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한 그 말은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토론하자는 겁니까? 이런 겁나요? 겁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나하고 토론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나한테 질문한 겁니까? 딱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씩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네. 그 가르쳐 그것도 자비심입니다. 가르쳐 이렇게.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 나하고 토론할 분분이 아직 안 됩니다. 좀 더 벽돌 좀 더 깨고 공부를 더 하고 나서 그때 질문하세요. 그때 토론합시다. 지금은 질문하세요. 차 떠나겠어요?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설프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여자가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어떤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앵무새를 키웠는데 앵무새를 키우니까 근데 이 여자가 앵무새가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안해가지고 담배를 내가 골초니까 담배를 자꾸 태우니까 제가 기침을 하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어도 앵무새는 계속 기침을 해요. 이거 난감하죠. 할 수 없이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가차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차병원에. 그래서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집에서 키우는데 내가 언제부터 기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의사가 왜요? 하니까 내가 골초라서 담배를 집에서 매일 태우니까 그래서 얘가 아마 그래서 얘가 폐나 이런 데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얘도 기침하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또 의사는 그럼 일단 엑스레이 찍어봐요. 그래 돈이 되죠. 그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탈이 없어. 아니,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 탈이 없어. 그래서 이 의사는 또 날라리 의사 같은 거 양명이 주사마취를 할 때 이거 또 정직한 의사인가 봐요. 하고 아무 탈이 없습니다. 얘가 앵무새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얘가 왜 기침을 자꾸 합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까? 홀로.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담배 영역의 폐해로 얘가 기관지에 나빠진 게 아니고 얘가 당신이 담배 태울 때 이따금 기침하는 것을 보고 흉내 하려고 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치료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앵무새가 이 언니가 담배를 태우고 따끔 기침하는 거 보고 재밌으니까. 이쁜 언니가 지금 홀로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게, 앵무새를 따라하는 게 앵무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표정이 시원찮아. 그래서 내가 조금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삶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질문 이거 슬프게 질문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래 하려면 여러분 주위에 질문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좀 정리를 좀 하세요. 주변에 그런 은혜와 만나지 마요. 그런 오빠가 있으면 그 경고하라고 경고. 당장 자꾸 그래 하면 당신하고 안 놀아준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남은 봄날을 정말 멋있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마음껏 내 자신을 꽃피우고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정말 미안합니까?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발자국을 긋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세상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제일 높고 귀하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났어. 예. 물론 이건 상징적 얘기겠죠. 예.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제일 높고 귀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한자말로 표현하죠. 요 말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한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세 가지 말 중에 어디다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른데 특히 이 한국 불교에서는 이 세 번째 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참 깊게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오늘보다 자꾸 내일, 미래, 아니면 죽고 나면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 기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지 말자 이런 뜻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극락에 태어나겠다 했댔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다시 안 태어나겠다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 하면 그걸 깊게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 연소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자취를 해봤는데 그때는 요즘보다는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석유 골로 있죠. 그걸 했는데 그 옛날이니까 석유 골로도 뭐 시원찮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거름이 많아요. 근데 그 심지어 약간 잘못 맞추면 거름하고 뭐 콧구멍도 시커멓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걸 완전 연소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 연소를 하면 완전히 타면 그러면 그 거름이 안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일 뭐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오늘 올인 몰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내일 하면 또 되니까 오늘 이 삶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내일 할 게 없고 오늘 다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은 제 7강으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으면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지혜의 발견 시간이니까, 이게 지금 메뚜기 유치원이 아니죠, 지금. 예. 여기 메뚜기 유치원 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예. 여기 메뚜기 유치원 선생이라면, 여러분 어린이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배웁니다. 그 말하고는 이건 반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수준 가지고 저한테 시비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메뚜기 유치원 선생이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배우는 상황에서는 질문을 되도록 많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걸 자꾸 물어야 되겠죠.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여기 있는 여러분 정도의 수준만 돼도 이제 그 다음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연륜 자체가. 예. 연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예. 질문으로 가득 차 있으면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이게 질문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질문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질문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하고 나는 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보따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하려 하면 1년 있다가 질문해라, 이랬습니다. 아니, 질문하면 금방 다 가르쳐줘야지. 모른다 하면 되는 거, 알면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안 가르쳐주고 1년 뒤에 질문해라. 그럼 그때 해주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또 덧붙였습니다. 1년 동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라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떨치란 말 알겠죠? 다 떨쳐내라. 다 털어내라. 뭘 집착하거나 이래 매달려 있지 말고 다 떨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정도 되면 쉽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1년 기다려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버려라. 떨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부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막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학자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보통 그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옆집에 사는 그런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 그런 아저씨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실력 있는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 제자 한 사람은 막 웃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좀 당황하고 당혹스럽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웃냐. 부처님이 한 말도 그렇게 이상한 말은 또 아니죠. 1년 뒤에 기다려면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 웃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제자가 왜 저래 웃습니까? 이게 뭐 웃을 일이라고 웃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왜 지금 웃어? 부처님이 1년 기다리라 했는 거, 그렇게 웃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웃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전에 당신처럼 똑같이 부처님한테 당했대요. 나도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하니까 1년 기다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기다렸는데
질문을 1년 기다렸는데 1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질문이 다 저절로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풀렸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1년 지나고 난 그 사이에.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똑같은 수법으로 그러고 있죠. 자기한테 한 그 수법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학자는 이 말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있죠? 그 부처님께서 그게 내가 하는 그 방식이다. 이게 내 방식이라고. 부처님 방식이다. 그래서 그대가 그 궁금한 것을 지금 묻지 말고 1년 뒤에 질문해라. 그럼 그때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근데 1년 뒤에 혹시 질문할 필요가 없다면 또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가야 되죠. 그래야 다음 얘기 결론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제자가 1년 뒤에 부처님을 또 한테 다가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니 당신 1년 전에 나한테 질문하려고 한 거 이제 1년 됐는데 아직도 궁금하면 질문해봐라 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제 속에 있던 모든 질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은 의문도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 고수들 얘기입니다. 네, 고수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마귀 유치원에 질문하는 얘기를 갖다 대지 마세요. 그걸 자꾸 착각을 하면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림새는 사마귀 유치원 선생님과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뱉고 있는 이 말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에는 그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질문하는 거 보면, 나 이뻐 이라고 그 답은 뭘 듣고 싶어요? 이쁘다 말하는 게 듣고 싶어요. 그죠? 응? 우리 점심이라면 뭐예요? 점심 하자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자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거의 대부분 말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 속에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는 애가 학교에 돌아오면 애 표정을 보고 제가 배가 고픈지,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용돈 달라 하는지, 엄마가 눈치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은 서방님, 오빠가 회사에 들어오면 법원대는 보면 뭘 감추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 어제 친구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건 아니야. 그 친구 장례식은 얼마 전에 갔다 왔어. 그죠? 내가 옛날에 젊은 날에 고등학교 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아이들한테 용기나 이런 강하게 가르친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학기 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앞으로 나한테 어디 아프다고 조퇴해달라는 건 안 된다. 아픈 놈은 학교 오지 마라. 병원에 가라, 이 자식아. 학교에 왜 오냐, 아픈 놈이.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너희 아픈 거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도 없고, 나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아는 바도 없고, 나는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병원을 바로 가라. 아픈 놈이 학교에 왜 오냐, 임마. 오지 마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희 같은 젊은 놈들이 학교에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올 정도가 되면
덜것에 실려왔다면 모르지만 그 정도가 되면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따위 가지고 조퇴하는 놈은 안 된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는 아프다고 조퇴하는 거는 1년 동안 절대 안 된다. 바로 그냥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당황하니까 애들 겁나요. 선생님 겁나요, 겁나요. 겁나죠. 겁나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 보면 서로 뭐 조퇴를 해야 할 일이 애들 사정도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누가 돌아가셨다 해야 되겠죠. 조퇴하려면 뭐 한 번은 할아버지 한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할머니 한번 돌아가시고 그래 돌아가시는데 이 선생님도 만만치 않으니까 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천상 이번에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 어떤 애들은 1년에 뭐 여러 같은 할아버지가 3번씩 죽고 이래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 속에 대부분은 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답이 들어있고 대부분 질문들은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저절로 다 답이 풀릴 질문들이 대부분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질문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네,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잔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하면 이 잔이 평평한데 똑바로 놔야 되죠. 이 잔을 비스듬하게 담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뭘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세가 똑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세 속에는 상대를 떠보려고 내가 처음 강의하러 가면 학생 중에 시험방지 놈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 내가 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떠보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가지 없는 것입니다. 그 답변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 혼을 내줘야 되죠. 왜 혼을 내줘야 돼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안 돼요. 싹소가 틀렸어 그런 애들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그러면 질문이 참 중요한데 질문이 자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로 유명한 실력 있는 제자 중에 제자가 사리자라는 제자입니다. 이분은 부처님한테 입문할 때 투항할 때 그때 이미 제자가 500명, 1000명 이렇게 이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일수록 궁금한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언니도 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뭐 요게 뭘 사면서 요게 풀무원 거냐 뭐 어디 거냐 막 안 따져요. 따지죠. 유기농인지 무기농인지 막 따져요. 난 뭐 먹기 전에 그런 언니 보면 골기가 아파. 네, 그걸 따져요. 너무 많이 따져. 이거 좀 유식하게 말하면 재수 없어. 맛있게 먹으면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설프변에 배운 이 인류대학 나온 가정가 나온 언니들이 애를 낳으면 애 우유를 먹일 때 뭐 어떡하 애가 지금 배가 고파 자지러져요. 근데 아직 우유 먹을 시간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런 맹한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애를 이거 똑바로 못 키워. 그거 한수만 틀리면 딴 거 제대로 어떻게 하겠어. 이거 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그래요. 빌헬름 라이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학파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최대의 적은 어머니다 이 말이죠. 잘 들으시라고요. 이 맹한 엄마가 애를 망치는 거예요.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하는 건 고마운데 옷 사주고 그건 고마운데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고 가르치고 엉터리를 가르치기 어설픈 신력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애를 또라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또 나 괜히 욕먹겠죠. 내가 뭐
걸면 안 하고 욕먹는 거는 두려워해요, 제가. 빌 헤런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분 전격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번역이. 책도 우리나라 번역된 여러 권 있어요. 어머니의 최대 적은, 어린이의 최대 적은 어머니다. 이거 놀랍죠? 그런 거 보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질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단순한 호기심만 가지고 하는 질문은 사막에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 하는 거고, 호기심 모르는 거, 그런 걸 하는 건데, 진리나 지혜나 깨달음이나 이런 높은 수준의 경제가 되면 대부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제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게 다 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사리불 같은 사람도 부처님께 처음 입문하기 직전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보니까 사리불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니까 나도 실력이 빵빵한데 하고 상대방 실력을 보면 시원찮거나 믿음지 않은 부분이 들어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사리불이. 입문하기 전까지 꼬랑지 딱 내리기 전까지 수많은 질문을 부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입문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젊은 날에 함석헌 선생님, 저기 계시는 저 선생님입니다. 저기 수염이 하얀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저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 누가 추천했냐면 돈 주고 막 이래 사람 사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분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퀘이크라고 있는데 퀘이크라는 그 단체가 또 노벨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저분을 2번 추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근데 저분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정희 독재 정권하고 싸우던 일을 했기 때문에 박 정권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나의 스승인데 저 선생님한테 제가 2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고 빵빵하고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강의하고 나면 가고 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 한 얘기를 토론하고 합니다. 선생님이 10가지 얘기했으면 5가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나하고 다르고 이런 게 있겠죠. 왜냐면 우리 이쪽 실력, 이쪽 배우는 사람들도 교수고 박사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는 어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저 스님께서 이 몇 가지 얘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야. 저 스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내가 몰라 그러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저 스님이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더 많은 경륜이 있고 하니까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믿고 주는 대로 받아오면 돼요, 안 돼요?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자세로 공부했습니다. 20년 동안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 집에 그 사람들 집에 가면 함석헌 선생님의 보따리가 요런 보따리가 자기 서재에 한 5개나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연구실에 오면 함석헌 보따리가 그 연구실에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 왜? 20년 동안 모조리 다 받아왔으니까. 누가 이기게? 내가 이기죠. 훨씬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되니까 내가 함석헌 선생 전문가가 돼야 안 돼요. 함석헌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젊은 날에 만나야 할 시인 함석헌 같은 선생님이죠.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 저자가 이 오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년 동안 선생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가 됐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시인의 측면, 시인 함스큰을 조명하는 최초의 책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네. 이거 내가 따지고 시비하고 의심했더라면 이런 전문가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배우려면 따지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따지고 의심하는 것은 사막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저 선생님을 공부를 해서 나의 정신적 스승이 하니까 이 무대 디자인하는 유명한 그 조은별 선생님께서 저 선생님 살려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네. 나는 선생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젊은 날에 저 선생님을 만날 무렵을 전후해서 한글 타자기를 만난 공병 박사를 만났다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공 박사 밑에서 일을 했는데 뭘 따지지 않고 아까와 똑같이 또 시킨 대로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공병 타자기 주식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또 2년 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따지는 애들 많죠? 연봉이 얼마인데요? 휴가는 며칠입니까? 야근 수당은 따로 줍니까? 연수는 1년에 몇 번 갑니까? 따지지 안 따져요. 따진다고. 따지는 것은 어디로 이룰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있으면 애를 똑바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바보하면 안 돼요. 멍청해가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이 뭐 더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다고 안 주고 싶어. 네. 나는 식당 가는 데마다 인기가 좋다 했잖아요. 불편 안 하고 맛있게 잘 먹으니까 아줌마 자꾸 더 줘요. 그 얻어먹는 비밀이라고요.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달러와 달러, 미국 돈 달러, 센트를 구별할 줄 모르는 거지입니다. 센트밖에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원짜리 동전밖에 몰라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훨씬 큰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놀랍죠. 그 좀 놀라울 뿐 아니라 재밌죠. 그래서 진짜나 가짜나 하고 돌 주워보는 거예요, 진짜. 돌 툭 주워보면 10원짜리를 막 안 받아요. 이건 돈 아니라고. 참 너무 재밌죠. 그래서 진짜나 가짜나 또 그래도 궁금하니까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테스트를 해봐요. 진짜로 몰라요.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20년간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예리한 오빠가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거지하고 저기 아무래도 좀 수상해. 약간. 그래서 바로 물으면 답을 잘 찾아주겠어요? 안 찾아주겠어요? 좀 친해야 되겠죠. 그래야 속의 말을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친하려고. 그래서 뭐 이따가 뭐 주스도 사주고 뭐 안부도 묻고 뜸을 좀 들여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난 어느 날 거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딸하고 센터하고 구별할 줄 몰라? 몰라요. 물었습니다. 그래, 이 거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미쳤다고 인마 내가 그걸 모르겠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 모르는 척 하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내가 이거 모르는 것처럼 해야 계속 장사가 되지 않냐.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그래서 공병 박사님 만나서 열심히 하니까 안 따지고 시키는데 내일 일요일이에요.
공박사님 저보고 이래, 송 선생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같이 와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뭐 데이터 안 하나 어떤 자가 이렇게 보면서 알아야니까. 나한테 뭐 일 시키려고. 그 말이잖아요. 내가 눈치가 굳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아무도 없으면 해야 돼. 이왕 주려면 그냥 깔끔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박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한 11시까지 나와서 나와 같이 좀 작업 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란다. 그럼 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 있으면 이런 걸 가르쳐줘요. 책만 공부가 죽은 지식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했으니까 공부하는 저를 좋아하게 안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 딴 것만 따지죠. 아니 이러면 내가 싫은데 나 지금 뭐 집사람 어디 가야 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만이잖아요. 한 번도 안 그래서. 나는 이러면 매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공휴일 내일 또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송 선생님 내일 공휴일인데 어디 등산이라도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요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안 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러니까 나를 좋아하게 나가겠어요. 오, 좋아하니까 2년 만에 내가 사장이 됐어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이거 참 신나는 일 아니요? 이게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얼핏 보면 바보 같은데. 이런 일하면 바보 같잖아요. 아주 사장이 됐어. 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병호 박사의 모든 것을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덤비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병호 전문가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쓴 공병호 자서에서 제일 유명한 책. 전기 위인전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거 내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이거 여기 사진이 없는데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이러면 공병호 전문가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 책을 이번에 나가는 책을 더 쓸 게 많다고요. 아까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자꾸 했다라면 뭐 대지도 않는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뭐 시비하고 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끝 2박 3일에도 끝이었는데 하나만 더. 저는 나의 정신적이나 역사적인 것은 저 선생님 함성 선생님 배웠고 내 삶이나 과학적인 이면에는 공박사님 배웠고 부처님이나 부탁 경전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 선생님입니다. 인도의 라든시라고 제일 오른쪽에 있고 수염 있고 저 선생님. 저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분도 나는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아시라에 가서 뵙고 산리아서 법명도 하다가 간 사람이 한국에 많습니다. 저분은 살아계실 때 영어로 된 책과 힌두어로 된 책이 한 700권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저분한테 건강경경, 반야신경, 사시장경경, 법부경경 뭐 이런 경전을 저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배웠으니까 저도 주스 들은 게 많겠죠. 주스 들은 게 많은 게 아니고 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분이 나는 영어는 까막눈이라서 원서는 한 번도 읽을 수 없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한 300여 권 됩니다. 700권 중에 300여 권이 번역됐습니다. 번역된 그 중에는 중복 출판도 있고 완전하지 않고 초역한 책도 있고 대충 약 300권 됩니다. 제가 300권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럼 또 박사가 돼야 안 돼요.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이것도 제가 쓴 책인데 젊은 날에 만나야 할 영적 서술을 알려주시라고 이거 제가 쓴 이분에 대한 최초 우리나라 해설서입니다. 이거 제 사진입니다. 젊은 날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잔머리 굴려가 질문하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습자지처럼 물을 흠뻑 적시잖아요. 받아들일까? 결국 내가 이겨. 다 저렇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따지려고 뭘 의심하고 뭐 지도 않은 척 하려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에만 들더라도 야, 이거 따지면 안 되겠구나. 질문도 어설프게 해서가 될 일이 아니구나. 한 박자 늦추라 이 말입니다. 궁금하다고 바로 질문하는 게 그 바보들이 안 돼요. 제가 들어 사석에서 요즘도 요걸 사람들 저를 만나고 밥도 먹고 술판에도 더러 끼고 하는데 초장에 서로 끼면 눈치가 굉장히 예민하고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딱 차림새나 말 한마디 봐도 저게 9급인지 9단인지 보면 차이가 그러면 여러분 일 봐도 지나가는 일 봐도 제가 지금 어느 물에서 노는지 차림새를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시금방지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시금방지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한 그 말은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토론하자는 겁니까? 이런 겁나요, 겁나요. 겁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나하고 토론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딱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도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할수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네. 그 가르쳐 그것도 자비심입니다. 가르쳐 이렇게.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 나하고 토론할 근본이 아직 안 됩니다. 좀 더 벽돌 좀 더 깨고 공부를 더 하고 나서 그때 질문하세요. 그때 토론합시다. 지금은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설프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여자가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어떤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앵무새를 키웠는데 앵무새를 키우니까 근데 이 여자가 앵무새가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안해가지고 담배를 내가 골초니까 담배를 태우니까 제가 기침을 하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어도 앵무새는 계속 기침을 해요. 이거 난감하죠. 할 수 없이.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가축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축병원에. 그래서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앵무새 내가 집에서 키우는데 내가 언제부터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요? 하니까 내가 골초라서 담배를 집에서 태우니까 그래서 얘가 아마 그래서 얘가 폐나 이런 데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얘도 기침을 하나 봐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또 의사는 그럼 일단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요. 그래 돈이 되죠. 그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탈이 없어. 내 안에 엑스레이 찍으니까 아무 탈이 없어. 그래서 의사는 또 날라리 의사 같은 거 양명이 주사마취 같은 거 이거 또 정직한 의사인가 봐요. 하고 아무 탈이 없습니다. 얘가 앵무새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그럼 얘가 왜 기침을 자꾸 합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까? 홀로.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담배의 영역의 폐해로 얘가 기관지에 나타진 게 아니고 얘가 당신이 담배 태울 때 이따금 기침하는 것을 보고 흉내 하는 걸 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치료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앵무새가 이 언니가 담배를 태우고 이따금 기침하는 거 보고 재밌으니까 이쁜 언니가 기침 홀로홀로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게 앵무새는 따라하는 게 앵무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표정이 시원찮아. 그래서 내가 조금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가 나면 삶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질문으로 이거 슬프게 질문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래 하려면 여러분 주위에 질문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좀 정리를 좀 하세요. 주변에 그런 언니하고 만나지 마요. 그런 오빠가 있으면 경고하라고 경고. 당장 자꾸 그래 하면 당신하고 안 놀아준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남은 봄나라를 정말 멋있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마음껏 내 자신을 꽃피우고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정말 이해합니까? 마치겠습니다.